세계에서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람의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일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500만 4,151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1월 11일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61세 남성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0일 세계 누적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후 올해 1월 6일 200만 명으로 집계됐고 4월 6일 300만 명, 7월 3일 400만 명 선을 넘은 데 이어 약 넉 달 만에 100만 명이 더 숨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됐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국가별 백신 보급 편차 등으로 아직까지는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1일 사망자 수는 올해 1월 20일 역대 최대 기록인 17,580명까지 올라갔다가 3월 초순 6,000명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4월 하순 15,000명 선으로 다시 올랐고 7월 초 다시 6,000명 선으로 내려갔지만 이내 다시 올라 8월 말 11,000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7일 평균 1일 사망자는 약 7,000명입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일주일에 거의 5만 명씩 사망한다. 팬데믹이 끝나려면 한참 멀었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 약 76만 6천 명, 브라질 약 60만 8천 명, 인도 약 45만 8천 명, 멕시코 약 28만 8천 명 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 공격용으로는 쓰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를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새로운 핵전략 지침으로 핵대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제 사용 금지와 단일 목적 사용 원칙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제 사용 금지는 상대방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미국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단일 목적 사용은 미국 본토 방어에 필요하거나 본토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만 핵을 쓴다는 원칙입니다. 냉전 이후 미국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핵무기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정책을 선언한다면 이는 미국의 동맹이 공격당할 땐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그리고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임할 때도 사용 금지, 단일 목적 사용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추진했다가 일본 등의 반대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가 선제 불사용이나 단일 목적 정책을 통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달 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자 그를 상대로 한 동맹국들의 로비가 매우 치열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들의 반대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핵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도 단일 목적으로의 전환을 지지한 바 있으며 취임 전에는 외교전 문제의 핵 보유 목적을 핵공격 억지와 반격에 국한해야 한다며 동맹국과 협의해 새로운 핵전략을 짜겠다는 의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영화 배트맨 속 악당 캐릭터인 조커 복장을 한 남성이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방화를 해 십수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헬로윈데이 밤이라 도심으로 향하던 사람이 많았고 이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31일 일본 NHK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쯤 도쿄도 조우시를 주행하고 있던京葉선 열차 안에서 24세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17명이 다쳤으며 이 중 60대 남성 1명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경시청의 용의자 A씨는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당시 녹색 셔츠와 푸른색 정장, 보라색 코트 등 조커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휘두른 뒤엔 열차 내에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열차 내부 시트 일부가 타버렸으며 불은 약 30분 후에 꺼졌습니다. 트위터 등 SNS에선 아수라장이 된 당시 동영상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승객들 뒤로 불꽃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쿠려역의 열차가 긴급 정차하자 승객들은 열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창문으로 급히 탈출했습니다. 용의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는데 열차 좌석에 앉아 칼을 든 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요미우리 신문에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뛰어가던 순간 피가 묻은 칼을 천천히 흔들며 걸어오는 남자를 봤다. 헬로윈 데이를 맞아 분장한 것인 줄 알았다. 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은 열차 뒤쪽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밀려왔다며 승객들은 차량 창문을 열고 도망쳤고 도망가는 도중에 칼을 휘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등 매우 무서운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시청에 따르면 24세인 용의자 남성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사람을 죽여 사형당하고 싶었다며 지난 8월 오다큐 전철 차내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참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지난 현지 시각 30에서 31일에 개최된 G20 정상회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낸 채 마무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31일 보도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 준수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넷제로 달성 시점을 구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넷제로란 각국의 탄소 배출량과 이를 흡수하는 양이 동일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넷제로 시행 시점을 구체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미국 등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2050년이란 기간을 명기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은 넷제로 시점을 2060년으로 설정한 상황이며 러시아 또한 206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문에는 20세기 중반까지라는 불분명한 기간만 적혔습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미얀마 방문을 마지막으로 해외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중국이 사상 최악의 전력난에 빠져 석탄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국제 행사에서 탈탄소 정책을 발표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역시 적극적인 감축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는 당초 탄소 중립 달성 시기를 2060년으로 잡았지만 최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해 2050년까지 앞당겨달라고 촉구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아예 탄소 저감 목표치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부자국가 책임론만 외치고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부펜데르 야다브 인도 환경장관은 기후변화를 초래한 탄소 배출은 대부분 경제발전을 이룬 서방 선진국이 배출했다. 탄소 중립이 기후위기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 역시 자국 이익을 위해 석유 석탄 발전소 폐쇄 등 화석연료 감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기금 연천억 달러 모금 또한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옹호단체 글로벌 시티즌의 프리데리케 로더 부의장 또한 G20이 가장 큰 탄소 배출자로서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하는 순간에 반쪽짜리 정책을 내놨다고 꼬집었습니다. 탈석탄에 대한 합의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각국은 올해 말까지 해외에서 추진 중인 신규 석탄 발전 프로젝트의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데 동의했지만 자국 내에서 석탄 발전을 어떤 식으로 감축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당 사국총회 COP26에도 참석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COP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총회에서는
전 세계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로 제한하는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각국은 이후 5년마다 자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코로나19로 목표 제시를 하지 못했고 올해 목표치 제시가 이뤄집니다. 알록 샤마 COP26 의장은 여러 쟁점으로 각국이 파리 협정 때보다 뜻을 모으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지난해 평균 농도는 전년보다 2.5ppm 늘어난 413.2ppm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6% 감소했음에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러빙엔즈 박물관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